또 두 번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거 리허설도 안 했네. 네? 좀 더워졌죠? 네. 런을 계속 꾸준히 하셨어요? 런닝머신으로 런닝머신. 뭐 런닝머신 많이 뛰진 않죠? 세네 번 뛰고. 그런 정도. 런닝머신은 조금 좀 자제하시고 밖에서 트레이닝 하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주법부터 시작해서 달리는 방법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같이 해봤죠. 오늘 시간은 조금 이제 다른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 이 러닝을 시작하면서 풀코스까지 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대회가 5km부터 있지만 대부분 입문자가 이제 5km를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10km, 그리고 또 이제 하프 마라톤, 그리고 풀코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대회를 참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딱 이렇게 수준별로 있는데 러너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기록보다는 뭘 많이 생각하시죠? 완주를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완주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록, 단축, 좀 빨리 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이제 높이게 되죠. 트레이닝을 좀 더 과하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러닝을 이제 하면서 그 대회를 참가를 해야 되는데, 대회를 참가할 때 레이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은 대회를 뛰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한 그 결과를 어디서 대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가는 게 우리 마라톤 대회인데, 그 마라톤 대회를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대회 운영이겠죠. 그 운영에 대한 제가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칙을 재불려나가는 중이지. 그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5km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뛰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 하기 전에 체조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해주고 서서히 걷는 속도로 뛰어서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가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초반, 중반, 후반은 나누지 말고 처음부터 편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면 되겠죠. 10km 같은 경우는 조금씩 타이트해집니다. 10km를 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km 같은 경우는 좀 뭐 타이트하게 초반부터 가주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워밍업을 잘 하셔야 돼요. 미리 뛰기 전에 10분 정도 조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꾸준하게 페이스를 맞춰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하프 마라톤은 10km의 2배가 되죠.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10km는 뭐 초반에 3km 정도, 그리고 3km부터 한 7km, 8km 정도, 그 정도 해서 그렇게 나눠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이트하게 내가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중반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고, 하프 코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시는데 초반은 5km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5km 이후에, 아니면 또 17km 이후에, 그러면 한 3km 정도가 되죠. 그 3km를 또 더 내가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풀코스인 경우는, 이게 풀코스는 초반에 5km를 워밍업식으로 뛰고요. 그리고 30km까지는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30km 이후에 12km 또는 35km 이후에 7km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 구간에서의 페이스가요,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리려고 하지 말고 떨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꾸준하게 뛰게 되니까 기록이 잘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다 무너지거든요.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기록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또 두 번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면 되세요. 발목이. 통증 잡는 신신제약 RX. 네, 이 파스는 신신제약의 베스트셀러인 신신제약 RX인데요. RX 시리즈는 냉감작용, 온감작용 두 번으로 뛰거나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에 소형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러닝은 발목, 무릎과 같은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다 보니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의 통증엔 RX 로션이 유용합니다. 상쾌한 플로럴 향이 첨가되어 있어서 평소 파스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X 시리즈가 궁금하시면 가까운 약국에서 찾아오세요. 자, 또 질문 있나요? 그냥 대회 나가다 보면은 이제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음.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달리기가 달라져야 되는지. 속도에 변화가 생기죠.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평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언덕 아니면 내리막. 그래서 그 코스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물 흐르듯이 그런 흐름을 잘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런데 대부분 러너들이 언덕이 있으면 강하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언덕에서 아무리 강하게 올라가도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내리막이 또 강해야 막 내려간다고. 그러면 어때요? 평지가서 또 못 가고. 그래서 평지는 평소대로 가고요. 언덕에서는 약하게 한 10% 정도 오히려 페이스를 낮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사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나지막한 또 긴 언덕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언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페이스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리막도 마찬가지야. 내리막도 초반부터 쏘는 게 아니라 올라갔으면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속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초반에 속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려갈 때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천천히 내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충격도 덜하고 평지로 갔을 때 속도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있나요?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지. 코스에 따라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런닝에 이제 장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고 이거. 그렇죠. 런닝화죠. 그래서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레이스용을 이제 선택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카보나죠. 네, 카보나 신어도 됩니다. 카보나의 이제 그 성격, 특징을 잘 파악한 뒤에 좀 신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카보나를 신을 때는 카보나 자체의 탄성이 있어요. 그 탄성과 내가 만드는 탄성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겠죠. 부딪힐 일이 없겠지. 미세한 부딪힘이 부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카보나를 잘 다룰 줄 모르면 신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카보나는 좀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용을 하세요. 언제? 대회 때 또는 대회를 준비할 때 트레이닝을 하죠. 무슨 트레이닝을요? 인터벌 훈련을 하잖아요. 빨리 뛰는 연습할 때는 신고. 조깅은 언제 신는다? 평소에 조깅할 때 천천히 뛰거나 장거리 훈련하거나 그럴 때 좀 조깅화를 신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모자 쓰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특히는 이제 모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두꺼운 모자가 있어요. 이런 두꺼운 모자. 자, 요거는 좀 런닝용이 아니에요. 이거 런닝용으로 나오는 장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좀 날씨가 더운데 햇빛은 가려줄 수 있지만 땀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대회 운영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있죠. 질문한 거 외적으로 또 레이스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여쭤보세요. 수고하고 있어요. 네. 힘들면 이제 쉬거나 걸어야 되는데 네. 걷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천천히라도 뛰는 게 나을지 그게 좀 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5km, 10km까지 뛰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중반만 지나가면 힘들어서 걷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걷는 게 좋습니다. 걷는 거하고 그냥 뛰는 거, 그 상태로 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본인의 그 능력, 즉 체력이 소진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걸으면서 회복하고 다시 걷기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걷느냐?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 좀 경쾌하게 걸어주면 속도도 올라갈 수 있고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부분의 러너들이 특히나 초보자들이 내가 언제 걸어야 될지 그걸 몰라요. 버틸 때까지 버티고 걸으려고 그러지. 근데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다 차지 않았을 때 낮춰라.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몸이 퍼진다.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힘들어지면은 잠깐 걸으세요. 그러면은 바로 또 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난 피부가 예민해서 어떡하지? 예민한 피부엔 신심파스 플렉스. 통증 때문에 파스를 쓰고 싶은데 피부가 예민해서 못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부 자극은 좋고 효과는 빠른 신심파스 플렉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스 붙일 때는 좋지만 뗄 때 종종 고생하시죠? 신심파스 RX 마일드 카타플라즈마는 뗄 때도 부드럽게 떼어져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어서 온 가족이 쓸 수 있습니다. 플렉스 시리즈 중에서도 시원한 한방 찜질 효과를 원하신다면 플렉스 한방, 깊은 통증을 풀어주길 원한다면 플렉스 캐네펜, 플렉스 시리즈가 궁금하시면 가까운 약국에서 찾아오세요. 또 있나요? 배고파다. 배가 아파서 못 뛰는 경우는. 그렇죠. 그것도 돌발 상황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일단은 대회를 뛰기 전에 공복 상태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먹는 게 뭐 있어요?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뛰면서 파워젤도 먹죠. 근데 파워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워젤 때문에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일어난 복통은 이거 안 돼요. 걸어야 돼요. 그때 이제 뛰면서 자꾸 이렇게 숙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가라앉을 때까지 속도를 낮추거나 걷거나 잠깐 서가지고 해소한 다음에 뛰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수들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걸 아시고 좀 레이스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나요? 식단. 자, 내일이 대회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전날 식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회 날에는 가벼운 식사를 2시간 전에 하면 되는 건데 하프 마라톤하고 풀코스는 식이요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식이요법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미리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탄수화물이 우리의 이제 에너지원이니까 그걸 많이 저장하자, 미리. 그리고 수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은 육류보다는 탄수화물씩, 좋은 탄수화물이죠. 뭐 감자, 고구마, 또 바나나 그런 것들은 좀 간식을 먹고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한식 위주로 좀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 더 섭취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분 많은 야채,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드셔야 되고 특히나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당이 많이 섭취를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쓸 수 있게끔 미리 내 몸에 저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아까 얘기 나왔는데 급수대 지나갈 때 멈추면 안 돼요. 천천히 뛰면서 쫙 잡아가지고 컵을 이렇게 위에서 잡으면 돼요. 위에서 낚아채듯이 딱 잡으면은 물컵이 종이컵이죠. 자,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게 툭 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도 한 모금은 마실 수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더운 날씨에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목이 좀 타겠죠. 천천히 뛰면서 그냥 목만 축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마신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까 미리 섭취를 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레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좀 질문해 주셨고 제가 답을 드렸어요. 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대회 그 예정이 있으면은 전날부터 시작됐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음식물 섭취부터 시작해서 또 복장 또 잘 갖춰가지고 레이스 딱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네.